시리아의 순위파 반군들이 2024년 12월 8일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면서 아라사드 집안의 54년 독재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시아파의 초승달 벨트 지역, 이른바 이란을 중심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남부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시리아를 기반으로 아랍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계획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을 계기로 촉발된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아라사드 독재 정권이 13년 만에 반군에게 무너졌고 다마스쿠스가 함락되기 전 아라사드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리아 지역에는 세 개의 파벌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시아파 정부군은 러시아와 이란의 도움으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들은 인구의 15%에 불과하지만 러시아가 지원한 전투기와 탱크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정부군을 몰아내려는 순위파 반군이 튀르키예의 도움으로 정부군과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군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은 쿠르드족이 시리아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들 세계 집단은 시리아에서 수년간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아무런 힘이 없었던 시리아인 600만 명이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이웃나라인 튀르키예와 유럽으로 이주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시 지중해에서 시리아 난민을 태운 배가 전복되었다는 뉴스는 해외 토픽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2019년까지 튀르키예는 36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을 본국으로 다시 송환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2020년 그리스 해역에서 튀르키예로 강제 추방되는 이민자와 난민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시리아 난민의 행렬은 발칸반도를 넘어 네덜란드와 독일까지 이어졌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의 휴전협정을 체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두어 서로 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 뒤 미군을 시리아에서 철수시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군과 반군 간 전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시리아 내전은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자 수만의 시리아 병사를 용병 형태로 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란도 계속된 경제 침체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정권을 유지하는 데 힘을 쏟으면서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줄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주변국의 지원이 거의 고갈되면서 시리아 정부는 심한 재정적 압박을 받았고 알-아사드가 뒷굽이 다른 신발을 신고 중국 시진핑을 찾아가서 일부 투자금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러시아의 파병 요구와 수천 명의 정부 관료, 30만에 이르는 군인들에게 봉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은 반군 지도자 알졸라니는 북부에 있던 순위파 반군 1만 5천 명을 이끌고 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30만의 정부군을 보유한 시리아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정부군은 순위파 반군에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며 내부적으로 서로 간의 모종의 협정이 체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미국은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권력 공백을 틈타 재건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시리아 내 IS 거점지 75곳을 공습하며 반군을 도왔습니다. 반군을 이끌고 시아파 정부군을 무너뜨린 무함마드 알졸라니는 82년생으로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골란고원 마을 출신입니다. 그는 알카에다 조직원이었으며 2015년에는 IS에도 가입하여 이라크 전쟁과 시리아 내전에서 함께 싸웠다고 합니다. 그 후 알졸라니는 IS와 선을 긋고 시리아 레바논 지역 해방단체라는 의미의 HTS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시리아 해방단체는 대부분 순위파 극단주의자들로 이들이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은 시리아를 무슬림의 중심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7세기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는 이슬람 우마이야조의 수도로 정치와 군사력을 장악한 칼리프가 머물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슬람의 많은 사제와 학자들이 다마스쿠스로 모여들면서 번영을 구가하였습니다. 이 당시 시리아와 레바논을 잇는 레반트 지역이 이슬람의 두뇌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슬람 군사력은 이집트부터 중국의 신장까지 세력을 뻗쳤습니다. 다음은 시리아 지역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대부터 시리아는 토질이 비옥한 데다 서쪽으로 지중해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 중동과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라서 기원전 15세기부터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히타이트와 아시리아 같은 강국들이 이곳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마스쿠스와 안티오크 같은 도시들이 일찍부터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중동 지역의 강대국이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바빌론 왕국과 이집트 왕국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놓고 경쟁하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는 페니키아인들이 레바논과 시리아, 가나안 일대의 해안가의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산 파피루스 종이를 지중해 국가에 팔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는 티니지의 해안 도시인 티니스에 카르타고 왕국을 건설하고 지중해 무역을 400년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60년부터 120년간 이어진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고 이들이 지배하던 지중해의 무역 항구를 모두 차지하면서 급속하게 팽창하였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남부와 점령지에 항구를 건설한 다음 식민지까지 도로를 만들어 연결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식민지에서 로마까지 물자 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로마인들이 엄청난 부를 갖게 됩니다. 7세기 초 모하메드가 이슬람을 창건한 뒤부터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는 이슬람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슬람 제국은 이집트부터 이란 지역과 중앙아시아까지 모든 국가들을 세력안으로 복속시켰습니다. 하지만 13세기 몽골이 이슬람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시리아가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계속해서 15세기에는 오스만이 시리아를 지배하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오스만의 아랍 통치는 세계 1차 대전에서 오스만이 패배하며 종료됩니다. 그리고 시리아에는 프랑스군이 들어와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자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을 점령하였습니다. 1941년부터 영국은 히틀러의 바다사자 작전과 영국 해협을 가로막던 독일 잠수함으로 인해 계속해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영국은 미국의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뒤늦게 유럽 전쟁에 뛰어든 미국은 2차 대전이 진행되면서 석유가 부족해지자 영국 관할의 중동 지방을 넘겨다 보았습니다. 1944년 주미 영국 대사였던 헬리팩스가 미국 백악관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접견 신청을 하며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루즈벨트는 지도 한 장을 꺼내 선을 그리며 이란 석유는 영국이 갖고 사우디 석유는 미국이 가지며 이라크와 쿠웨이트 석유는 미국과 영국이 함께 관리합시다 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영국은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시리아는 석유가 없었으므로 미국과 영국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시리아를 식민 통치하던 프랑스는 2차 대전 이후 식민지를 관리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1946년 시리아가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소련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시리아는 독립한 이후 줄곧 정치적 혼란에 빠져 여러 차례 군사 반란이 이어졌으며 1963년 쿠데타로 집권한 아랍 사회주의 바트당이 시리아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하페즈 아라사드가 쿠데타를 일으켜 바트당을 소나기에 넣으면서 1인 독재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페즈 아라사드는 가난한 농부 출신으로 시리아 내 시아파에서도 극소수만 존재하는 알라위파입니다. 그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1970년 쿠데타를 주도하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시리아 대통령직에 있었고 2000년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인 바사르 아라사드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바사르 아라사드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독재로 시리아를 통치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이 이슬람 지역을 휩쓸 당시 비밀경찰이 벽에 불법적인 낙서한 10대 소년들을 잡아와서 심하게 구타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대대적인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납니다. 당황한 시아파 정보군이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자 저항 세력들이 반군을 조직하여 정보군에 맞섰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내전은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시리아 정보군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는 시리아 병력 수만이 빠지자 그 틈을 노린 반군이 총공격하여 승리하였습니다. 한편 12월 10일
이스라엘군은 지난 48시간 동안 시리아 정부군의 전략 무기가 남아있는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 해군은 알바이다항과 라타키아항 두 곳을 타격해 해군함정 15척과 미사일 수십 기를 파괴하고 이스라엘 공군과 지상군도 시리아 전역을 상대로 총 480회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리아의 군사 역량 80%를 파괴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시리아 반군 세력을 향해 누구든 아사드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자가 있다면 이와 같은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